네, 안녕하세요. 테슬라 투자로 은퇴하기 아트란TV입니다. 충격적이에요. 테슬라 모델 3가 2만 불대에 살 수 있다고 하는데 같이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오늘은 테슬라랑 아마존을 집중적으로 비교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FS 베타 11.3이 지금 배포가 확대 중에 있는데요. 역시 획기적인 것 같아요. 어떤 기능이 있을까요?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고, 미국 금리가 계속해서 높아질 것 같습니다. 금리 예상치가 하늘을 뚫고 올라가고 있는 듯한 모습인데 이게 맞는 걸까요? 같이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어제 미국 장은 프레지던트 데이로 휴장이었고요. 저번 주 증시를 잠깐 살펴보면 저번 주엔 테슬라가 5.8% 오르는 좋은 모습을 보여준 반면에 최근에 유가가 좀 약하죠. 에너지 주식들은 이렇게 급락이 있었습니다. 친환경과 친환경이지 않은 것들의 좀 차이가 좀 벌어지는 듯한 모습이 저번 주에는 벌어졌고요. 최근에 미국 증시가 좀 쉬어가려는 듯한 모습인데요. 자, 아직까지는 고물가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는 그런 배경 속에서 미국의 최종 금리 인상 수준이 5%대 중반까지도 올라갈 것 같다라는 시장의 분위기가 팽배해지면서 최근에 좀 약세를 보이고 있다고 볼 수 있겠어요. 하지만 테슬라는 단기적으로는 아직 상승세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일단 목표가는 한 230불 정도로 잡고 조금 더 올라갈 수 있다는 그런 기대감이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어요. 아무래도 3월 1일 인베스터 데이까지는 그래도 그 기대감 때문에 주가가 좀 강할 것 같습니다. 어쨌든 단기적인 주가 움직임은 그 누구도 예상할 수 없는 거지만 3월 1일을 기점으로 해서 주가가 좀 흔들릴 수 있겠다는 거는 염두에 두실 필요가 있겠어요. 아무래도 소문에 사서 뉴스에 팔라라는 격언처럼 인베스터 데이가 끝나면 수익을 실현하시려는 분들도 많을 것 같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라겠고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는 폭발적인 성장, 실적 성장과 함께 주가의 반등도 어느 정도 보여줄 것으로 기대가 되는 테슬라인데요. 자, 그 이유는 EV 크레딧이 지금 미국에 적용이 되고 있고 미국 시장이 폭발적으로 올해 상승할 것 같아요. 자, 그러면서 기가 베를린과 기가 텍사스에서 모델 Y가 올해 20만 대 넘게 나오면서요. 전년 대비 한 4, 50만 대 이상 판매가 증가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쪽에 보면 자, 이 보라색과 연분홍색은 기가 베를린과 기가 텍사스에서 나오는 모델 Y 수량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자, 2022년 대비 늘어나는 부분을 다 이 두 공장이 커버를 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작년에는 이 보라색과 연두색, 그러니까 기가 텍사스, 기가 베를린에서 나오는 모델 Y 물량이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근데 이번에는 자, 이렇게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면서 테슬라가 Q4, 그러니까 올해 Q4에는 정말 많이 팔면 분기당 한 60만 대까지도 딜리버리를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는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계속해서 기가 베를린과 기가 텍사스에서 나오는 물량이 올해뿐만 아니라 내년, 내후년까지 이렇게 크게 기업의 성장을 이끌 것이라는 점을 우리가 이 그래프를 통해서 잘 알 수 있고요. 정말 작년까지 중국이 그리고 테슬라 입장에서는 기가 상하이가 테슬라와 전기차 시장을 이끌었다면 특별히 올해는 미국의 고성장이 예상이 되는 상황입니다. 자, 미국의 대표적인 전자상거래 업체죠. 아마존. 자, 아마존 역시 코로나 시기까지 고성장을 거치고 있는데 요새는 좀 성장이 더딘 것 같아요. 자, 하지만 테슬라가 있기 전에는 아마존과 애플이 있었습니다. 특히 애플보다 아마존의 주가 성장률은 정말 어마무시했다라고도 볼 수 있겠는데요. 테슬라 이전에 가장 많이 주가 성장을 보여준 업체로 아마존을 꼽을 수 있겠는데 이 업체의 주식시장 상장 후에 13년 동안의 매출액 성장률을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요. 테슬라는 이 녹색 막대고 아마존은 이 주황색 막대인데 테슬라는 2010년에 상장을 해서 지금 13년이 넘은 업체죠. 상장 이후에. 그러니까 이렇게 13년을 비교해 볼 수 있는 겁니다. 자, 아마존은 1997년에 상장을 했어요. 그래서 2009년까지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 상장 후 13년간의 그런 매출액을 비교를 할 수 있는데요. 자, 테슬라의 매출액 성장률이 훨씬 더 가파릅니다. 자, 상장 후에 7년까지는 거의 비슷했어요. 7년까지도 매출액 막대가 거의 비슷했는데 8년 후부터는 이렇게 급속도의 차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아마존이 13년간 연간 매출액 성장률이 53%였다면 테슬라는 72.5%에 달아요. 자, 그러니까 테슬라가 얼마나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는 거 우리가 여실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히 테슬라는 지금 역시 전기차 카메이커라고 할 수 있겠죠.
자, 하드웨어를 생산하는 업체인데 아마존은 뭐 전자상거래 업체니까 소프트웨어 기반의 업체입니다. 인터넷 기반의 업체라고 볼 수 있겠어요. 이런 닷컴 기업보다 테슬라가 이렇게 하드웨어, 그러니까 자동차를 판매해서 이렇게 높은 성장률을 구가하고 있다는 게 정말 놀랍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현재 테슬라는 상장 후 13년 동안 연간 매출액이 이제 81빌리언에 달하는 수준입니다. 뭐 우리 돈 지금 100조 원을 넘긴 수준이죠. 자, 방금 보신 거는 매출액이고요. 넷인컴, 그러니까 순이익으로 봤을 때는 더욱더 차이가 벌어집니다. 자, 테슬라나 아마존이나 상장 후에 한 7년간은요, 거의 수익이 없어서 그러니까 마이너스였습니다. 순이익이 마이너스였다는 거예요. 자, 상장 후에 8년 차가 되니까 아마존은 이제 순수익이 발생하기 시작했습니다. 플러스 수익으로 돌아선 거죠. 하지만 테슬라는 이제 상장 후에 11년이 지나서야 순수익을 이렇게 달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순수익을 달성하자마자 자, 퀀텀 점프하고 있어요. 테슬라의 이 녹색 막대는 정말 어마무시하게 상승하고 있죠. 아마존보다 훨씬 더 높은 막대 수준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상장 후 13년이 지나니까 아마존은 902 밀리언, 그러니까 우리 돈 약 1조 원이 좀 넘는 수준의 순수익을 만들어냈고요. 테슬라는 상장 후 13년이 지나니까 자, 우리 돈 한 13빌리언, 그러니까 우리 돈 한 15조 원 가까운 순수익을 달성했다는 겁니다. 얼마나 테슬라가 자, 어마어마하게 성장을 보여주고 있는지 우리가 이 차트로 잘 알 수 있겠어요. 자, 그리고 이러한 차이와 성장은 올해도 지속이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올해는 미국의 고성장이 예상이 되는 상황인데요. 자, 일단은 EV 침투율로 살펴보면은 현재 중국이 미국보다는 좀 앞서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올해는 미국의 뭐 EV 크레딧이 7,500불이나 되고요. 주별로 EV 보급을 위한 추가적인 인센티브가 많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해 미국은요, 정말 EV 시장이 크게 성장할 것 같아요. 현재 EV의 성장을 이끌고 있는 부분은 북유럽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뭐 노르웨이, 아이슬란드, 스웨덴은요, 벌써부터 EV 침투율이 50%를 넘어서려는 듯한 모습이에요. 노르웨이는 뭐 90%에 이르는 겁니다. 자, 1년에 10대의 신차가 판매되면요, 노르웨이는 그 중에 9대가 전기차라는 뜻이에요. 현재 중국 같은 경우는 30%의 EV 침투율을 보여주고 있으니까 뭐 100대의 차가 판매가 된다면, 신차가 판매가 된다면 30대가 벌써 전기차로 판매가 되고 있고, 미국은 한 10%가 넘는 수준입니다. 자, 이 숫자는요, 어쨌든 PHEV까지 합한 숫자이긴 해요. 하지만 이렇게 전기차 일렉트리피케이션이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다는 거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는데, 이 기울기가 중요한 겁니다. 지금 뭐 핀란드, 스웨덴, 노르웨이, 아이슬란드보다요. 자, 중국과 미국의 이 기울기가 더 가팔라요. 이 올라가는 수준이. 자, 그러니까 미국과 중국이 오히려 이런 유럽의, 특히 북유럽의 이런 선진국들보다도 더 빠르게 50%에 다다를 수도 있다는 게 지금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50% 인기값에 빨리 도달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거죠. 특히 올해는 미국의 급성장이 예상이 되는데, 현재 모델 3 같은 경우는요, 스탠다드 레인지 모델이 지금 43,000불대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보시면 이제 페더럴 텍스 크레딧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미국 연방정부의 7,500불에 달하는 EV 크레딧을 이제 받을 수가 있다라고 표시가 되어 있는데요. 자, 이 43,000불에서 EV 크레딧을 빼면 이제 7,500불 빼야 되겠죠? 자, 그리고 주마다 이렇게 인센티브를 주고 있습니다. 특히 캘리포니아 같은 경우는 4,500불이라는 인센티브를 또 주고 있어요. 자, 거기에다가 전기차를 사용하게 되면 내연기관 대비 당연히 가스값을 아낄 수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을 다 감안하면요, 2만 불대에 지금 모델 3 스탠다드 레인지를 살 수 있어요. 26,790불로 나와 있죠. 정말 뭐 충격적인 가격이라고 할 수밖에 없겠습니다. 이미 테슬라는 뭐 25,000불대, 3만 불대, 그러니까 모델 Q나 모델 2라는 걸 3월 1일 날 신규 플랫폼을 통해서 발표할 예정에 있는데요. 이미 그것을 발표하기 전부터 2만 불대 제 모델 3가 만들어졌으니까, 자, 올해 얼마나 많은 판매가 이어질지 우리가 가늠을 해볼 수 있고요. 물론 이 EV 크레딧이라든지 인센티브라든지 소득 제한 수준이 있습니다. 어느 정도 소득이 너무나도 높으면은 받을 수 없는데, 그래도 이 제한 수준이 상당히 높아요. 특히 페더럴 텍스 크레딧 같은 경우는 67,000불의 소득 제한 수준을 갖고 있고요. 캘리포니아 같은 경우는 11만 1,000불의 또 소득 제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뭐 캘리포니아로 따지면 우리 돈 뭐 한 1억 3천 이하로 연간 소득을 갖고 있으면은 받을 수 있는 수준이니까 많이들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어느 정도 소득 수준이 높으면 뭐 4만 불대 차량 충분히 살 수 있겠죠. 자기 소득이 1년에 뭐 1억이 훨씬 뛰어넘는다 하면 4만 불대 차량 충분히 또 살 수 있다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어쨌든 자, 2만 불대의 모델 3를 살 수 있다는 건 정말 충격적이고 올해 얼마나 미국 시장이 성장할 수 있을지 기대가 될 만한 그런 뉴스라고 볼 수 있겠고요. 모델 Y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델 Y도 똑같이 이렇게 텍스 크레딧을 받으면요. 자, 캘리포니아에서는 3만 불대 중반의 모델 Y를 지금 살 수 있는 수준이에요. 자, 그러니까 서두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올해 뭐 기가 베를린뿐만 아니라 기가 텍사스의 모델 Y가 얼마나 올해 많이 판매될지 상당히 기대가 되는 순간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FSD 베타 버전 11.3이 그 범위를 넓히고 있어요. 자, 2021년에 버전 9가 나와서 현재에 이르르고 있는데 2022년이 버전 10으로 계속해서 발전을 시켰다면 버전 11은 작년 11월 11일에 나왔었습니다. 빼빼로데이에 나왔었는데 자, 이것을 와이드 릴리즈 시키기가 상당히 어려웠나 봐요. 아무래도 버전 11부터는 싱글 스택으로서 완전 자율주행에 가깝게 완성도를 높여야 됐기 때문에 그 완성도를 높이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와이드 릴리즈 된 버전은요 1월 달에 버전 10.69.25 버전이었어요. 이거는 지금 누구나 자, 미국에 살고 있다라면 지금 구독을 통해서 체험을 해볼 수 있는 순간인데 버전 10이랑 11 버전은 큰 차이가 있죠. 여기가 더블 스택이었다면 싱글 스택으로 통합이 되면서 버전 11이 훨씬 더 진보된 버전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현재는 뭐 임직원 50명에게 배포가 됐었는데 자, 어제부로 한 350에서 500명까지 늘렸다라고 합니다. 자, 그러니까 임직원들이 아직도 테스트를 하고 있는데 500명까지도 지금 늘렸다라고 하니까 어느 정도 이제 기술의 발전이 더욱더 있는 것으로 판단이 들고요. 자, 임직원들에게 배포가 되면서 더욱더 그 숫자를 늘리면서 500명까지 늘리면서 자, 이렇게 릴리즈 노트도 발표가 되었어요. 자, 여기 보시면 역시 첫 번째 서두에 나와 있는 거는 고속도로에서 FSD 베타를 활성화했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이게 바로 싱글 스택이라는 거죠. 전에 버전 10으로 그러니까 10으로 시작되는 버전은요, 더블 스택으로서 고속도로에서는 오토파일럿이 활성화되면서 FSD 베타가 쓰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시내 주행만 FSD 베타로 했었는데, 자, 11.3 버전이 되면서 이제 고속도로에서도 FSD 베타가 활성화된다는 거고요. 자, 고속도로도 이제 AI로 자율주행이 되기 때문에 차선에 덜 의존하고요. 더 복잡한 상황에서도 상호작용을 일으킬 수 있다. 그리고 더 지능적인 행동이 추가가 되고, 더 원활한 제어와 더 나은 의사결정을 할 수 있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역시 고속도로에서도 이제 AI 자율주행이 된다는 뜻이죠. 그리고 역시 다르다, 신박하다라고 느낄 수 있는 부분이 바로 이 네모입니다. 음성 드라이브 노트를 추가했다라고 합니다. 자, FSD를 쓰다 보면은 사람이, 그러니까 운전자가 개입하는 순간이 있습니다. 따지고 보면 화들짝 놀라는 그런 어느 정도 오류 상황이라고도 볼 수 있겠는데요. 개입 이후에 자, 테슬라를 운전하고 있는 그 드라이버가 자신의 경험을 음성으로 설명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테슬라는 이를 녹음을 하고 서버에 전달을 해서 자, AI 자율주행 기술을 발전시키는데 그 이 음성 노트를 반영한다는 겁니다. 정말 신박하다라고 볼 수 있겠죠. 되게 잘 맞는 것 같아요. 이런 거는. 정말 자율주행 기술 개발의 진심이다라는 거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해 볼 수 있겠고요. 다른 내용들을 읽어보면 다 뭐 안정성을 개선했다, 핸들링을 개선했다, 차선 변경을 개선했다라는 다 개선의 내용들입니다. 더 나아졌다는 거죠. 자, 이러한 발전을 보니까 최근에 나왔던 FSD 관련 리콜 이슈는요, 정말 아무것도 아닌 뉴스 같아요. 물론 리콜 뉴스가 나온 다음에도 테슬라 주가가 저번 주 금요일날 한 3% 이상 상승을 했기 때문에 더욱더 별것 아닌 것처럼 넘어가긴 했습니다만, 다시 한번 이 리콜에 대해서 팩트 체크를 해보면요, 일단 저번에 NHTSA에서 FSD가 장착된 36만 대분의 리콜은 OTA로 무선 업데이트로 무료로 해결이 된다는 거 제가 말씀을 드렸었고요. 자, 다른 회사랑 비교한 기사가 포브스지에서 나왔습니다. 자, 2022년 이후에 가장 많은 자동차를 리콜한 자동차 제조업체를 이렇게 나열했어요. 미국 시장 기준입니다. 자, 작년 기준으로 포드가 가장 많이 리콜을 했습니다. 900만 대 정도고 2등이 테슬라예요. 400만 대. 자, 그 다음에 GM이 340만 대,
스텔란티스죠. 330만 대, 닛산 200만 대, 기아 100만 대, 뭐 현대 100만 대 이렇게 쭉 나열이 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뭐 미국 시장이 많이 파는 업체들이 리콜 수가 많겠죠. 당연히 모수가 많기 때문에 자, 이런 미국 기반의 포드, 테슬라, GM, 스텔란티스가 많다라는 거 확인해 볼 수 있고요. 자, 여기서 중요한 점은 바로 이겁니다. 기사 내용도 이렇게 제가 발췌를 했는데요. 테슬라의 99%에 이르는 리콜 물량은 자,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통해 처리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단 1%만이 실제 카센터에 입고가 돼서 리콜 처리가 된 거고, 나머지 99%는요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통해서 처리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리콜이 아니라는 겁니다. 테슬라는요 이 400만 대에 이르는 차량 중에 99%는 리콜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OTA 업데이트로 해결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 일론 머스크도 그렇고 다른 사람들도 많이 얘기를 하고 있죠. 이거는 리콜이 아니라 용어를 바꿨으면 좋겠다. OTA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라고. 자,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반면에 자, 크라이슬러, 기아, 현대, 폭스바겐, BMW는요 소프트웨어 업데이트가 없었다는 겁니다. 이런 뭐 기아라든지 현대라든지 폭스바겐이라든지 자, 이 크라이슬러라든지 이런 물량들은요 100만 대가 훌쩍 뛰어넘는 물량인데 대부분 자, 센터에 입고가 돼서 리콜 처리가 되었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큰 차이가 있었고, 나머지 뭐 포드, 닛산, GM, 메르세데스, 벤츠도요 뭐 1%, 2%, 32%, 17%밖에 안 됩니다. 소프트웨어 업데이트한 물량이. 자, 이게 팩트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테슬라에서 리콜이라는 기사가 나오더라도요 그렇게 심적인 동요가 있을 필요가 없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번 주 일정을 제가 잠깐 정리를 해 드릴게요. 이번 주는 아무래도 23일이 좀 기점일 것 같습니다. 23일에요 FOMC 의사록이 공개가 됩니다. 2월 초에 FOMC 회의가 있었죠. 그 의사록이 공개가 되는데, 자, 이 의사록이 공개가 되면서 여러 연준 위원들의 또 발언들이 있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메스터랑 블라드 연은 총재를 좀 주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대표적인 매파로 떠오르고 있죠. 자, 그리고 목요일에는 PCE 지수, 금요일 날 PCE 지수가 발표가 될 예정이고, 4분기는 GDP 속보치가 나올 예정에 있습니다. 자, 아무래도 목요일과 금요일 오후 정도 주가의 출렁임이 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특히 최근에 뭐 연준의 최종금리 수준이 5% 중반까지 올라가야 된다라는 기사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 실제로 그게 이렇게 컨센서스에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아침 새벽에 확인해 보니까요, 뭐 11월 달에 6.5% 그러니까 6%대 중반까지도 올라갈 확률이 46%로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시스템의 오류였을까요? 좀 이상합니다. 이렇게 한 번에 뭐 11월 달에 울트라 스텝이라고 하죠. 1% 이상의 금리 인상이 있을 거라는 거는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은데, 어쨌든 제가 그냥 이거를 캡처를 해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장이 좀 시작이 되면요 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내일 한 번 더 제가 체크를 하고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아무튼 뭐 PC 지수도 지금 높게 보고 있다고 하니까요, 시장에서는요 한번 우리가 팩트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겠다. 내일 제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것으로 방송을 마치겠고요. 오늘 방송이 도움이 되었으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꼭 눌러주세요.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